예, 안녕하세요. 두 가지 암을 극복하고 있는 더블시킴입니다. 오늘은 간 건강,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 중에 하나인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흡수하는 영양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양제인 우루사와 밀크시슬에 대해서 언제 먹어야 하고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암을 극복한 경험으로 들려드리는 행복과 건강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간 건강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성분이 UDCA, 즉 우루사와 밀크시슬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영양제에 대해서 보통 알고는 계시는데 그 성분 차이가 뭐고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될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또 제가 먹고 있는 방법, 또 표준 가이드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루사는 흔히들 많이 그 캡슐로 된 거 대용제약에서 나온 그걸 보통 알고 계신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믹스된 제품이고요. 원래 우루사로 약국에서 처방되거나 병원에서 처방되거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은 이렇게 하얀 알약 정제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걸 보시면 UDCA라고 적어져 있죠. 예, 그리고 밀크시슬은 서양의 엉컨키에서 나오는 물질인데요. 그 중에서 실리마린이라는 물질이 추출되는데 그것이 간의 재생을 돕는다고 해서 그것을 정제해서 약으로 먹고 있는 그런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DCA, 즉 우루사는 간의 해독을 원할 때 먹는 영양제입니다. 즉 UDCA는 우리 몸의 담즙을 생성할 때 많이 생성하고 원활히 생성하도록 도와주고요. 담즙이 생산되면 당연히 이제 담즙이 빠져나갈 때 노폐물이 같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그 소화된 물질이 간으로 이동을 하고 그 간에서 분해되고 다시 다른 물질로 전환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독소 물질과 노폐물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한번 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강의에서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간은 화학공장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화학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폐물이나 여러가지 독소물질이 생기는 것처럼 간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우리 몸에 생기는 독소물질이나 노폐물을 빼내는 방법은 거의 유일하게,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담즙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간의 사진을 들고 왔는데요. 일단 간의 여러 곳에서 담즙이 생겨나고요. 이 담즙은 지금 초록색 관으로 보이는 담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담낭이 지금 녹색 주머니가 보이시죠? 그 녹색 주머니에서 한번 머물렀다가 십이지장에서 이자와 연결되어 있는 담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즙의 분비, 즉 담즙을 우리가 간에서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또 배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독소물질이나 노폐물 등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간에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간세포를 공격하게 되고, 또 간의 어떤 독소물질 중에서 암모니아 같은 물질이 많이 쌓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암모니아가 피로 유발 물질로 쌓여서 피로감을 증대시키고, 피로감이 많아지면 입에서 거의 소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심한 구역감, 소화불량, 변비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 UDCA, 즉 우루사에 대한 기능과 이슈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우루사 이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담즙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배출시키는 기능 외에도 우리가 간에서 또는 근육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한 콜레스테롤을 과하게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즉 담석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배출을 하는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글루타치온 등의 황산화 효소를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서 간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비타민 D의 흡수를 촉진해서 우리 몸에 비타민 D의 역할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우리 몸에 뼛속으로 칼슘이 흡수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의 흡수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다양한 착용을 하는 UDCA 즉 우루사는 담즙산이 3%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즙산을 하루에 900cc 정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3% 정도밖에 생성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필요한 양의 UDCA 성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없고 또 음식물로도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간 기능에서 담즙의 분비가 좀 원활하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우루사를 영양제로 보충하여 섭취하셔야 되는 것을 인지하시고 영양제로 드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 기능이 아까 말한 영양소 중에 하나인 밀크시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세포를 보호할 때는 밀크시슬을 드셔야 됩니다. 그 밀크시슬이 뭐냐,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밀크시슬은 서양 엉컨퀴 식물의 한 종류로서 밀크시슬에서 추출한 실리마린이 실제적으로 영양 성분이며 이게 황산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밀크시슬의 기능이 뭘까요? 일단 피로감을 감소를 시키고 간질환을 예방하며 간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간세포의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하고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간세포의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간 보호 및 해독에 탁월한 글루타치온을 지속적으로 수치를 유지시켜주는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인슐린의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작동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류코트린 그리고 프로스타글란틴 같은 물질을 생성하는 것을 저해시켜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아까 우루사는 우리가 이제 담즙을 빨리 만들어내서 간의 독소 물질을 빨리빨리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밀크시슬은 간 세포 자체를 재생을 도와서 우리의 간을 보호하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밀크시슬은 간 세포의 재생을 돕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세포가 많아져서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결국 만성 간염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서 만성 간염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독성 간질환 그리고 간경병 같은 이런 질환에 보조적인 치료제도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양제입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앞에서 우루사와 그 실리마린이 좋다는 건 충분히 인지를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즉 우루사 UDCA는 하루 복용량을 150mg 정도 드셔야 되고요. 이렇게 드시면 일단은 만성 간질환자의 간 기능이 개선됩니다. 아무래도 만성 간질환자 같은 경우에 독소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담즙 분비를 원활하게 만들어서 간 기능을 원활하게 개선을 시켜주는 작동을 하게 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전신 권태감이나 식욕 부진, 육체 피로를 감소시키고 간 기능 수치, 즉 우리가 피검사하면 수치가 나오는데 이런 수치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피검사를 하면 간 기능 수치가 안 좋으면 병원에서 보통 우루사 처방을 많이 해주는데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리마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제품으로 나오는데 그 실리마린 그 용량이 전체 용량에서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실리마린의 용량이 하루에 130mg 정도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일 제제가 높은 것보다는 약간 낮은 제제로 하루에 두세 번씩 나눠 복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것 또한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간질환을 이건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UDC 즉 우루사와 밀크시슬을 함께 먹어도 되는 것인가? 두 가지 성분이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전혀 다른 기전입니다. 하나는 독소를 배출하고 하나는 간세포의 재생을 돕는 기전이므로 함께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드시는 것을 오히려 권장해 드리고요. 이와 덧붙여서 영양제를 한 가지 더 권해드린다면 비타민 B군 중에서 비타민 B1, 티아민과 비타민 B2군인 리보필라민이 간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질, 즉 우루사, 밀크시슬, 비타민 B1, B2의 비타민 B 복합군을 드시면 결국 체내에 축적된 피로 물질인 젖산을 빨리빨리 배출시킬 수 있고 피로 회복, 또 간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제품을 먹어야 되는지 한번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먹는 제품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UDCA 우루사는 국내 우루사 그 캡슐 말고요. 물론 캡슐을 드셔도 되는데 알약을 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할 때는 200mg 이상은 병원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100mg은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 제품은 그 여러 가지 약국, 종로 약국 가서 사시면 제일 싸고요. 뭐 다른 일반 병원의 약국에서도 팝니다. 다만 이제 300알, 300정
기준으로 100mg은 팔기 때문에 단가가 뭐 아무리 싸더라도 3, 4만 원 정도 할 수도 있어서 아무래도 대형 약국 가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밀크시슬, 실리마린은 직구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국내 제품은 아무래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직구 제품 중에서 그나마 제조사가 좀 안정적이고 재료를 좋게 쓴다고 알려져 있는 직구 제품사가 썬리서치하고 닥터스 베스트인데요. 이 두 가지 제품 제가 옆에 그림을 띄워드렸죠. 썬리서치의 실리마린과 그리고 닥터스 베스트의 실리마린, 이 두 가지 직구 제품을 드시면 그나마 안전하고 충분히 적당한 가격에서 밀크시슬에 대한 영양제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하세요 인데요. 첫 번째는 우루사와 밀크시슬, 아까 앞에서 비타민 B군 복합체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는 하루에 두세 번씩 나누어서 적정량, 우루사는 150, 밀크시슬은 130mg을 나누어서 적정량을 복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은 우리가 간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은 가수치 검사를 정기적으로 꼭 하시고, 그리고 간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복부 초음파를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때나 아니면 뭐 사비를 좀 들여서라도 복부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꼭 해서 관리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간 건강에 좋은 영양제인 우루소와 밀크시슬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므로 제가 간 두 가지 암을 겪으면서 알게 된 지식과 또 여러 가지 논문이나 학회나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항상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항상 제 동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